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불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불대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논리 게이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논리 회로를 우리가 이제 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논리 회로를 공부하다 보면 이것들은 이제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하고 비슷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암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회로를 최적화하고 그러는데 암기해서 할 수 없죠. 그죠? 회로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불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처음에 이 불 우리가 논리 게이트를 정리하고 불대수 정리하고 그럴 땐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합이라는 건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면 칸토르라는 수학자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845년도에 태어나서 1918년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 그 집합이라든지 그 어떤 명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칸토르라는 사람이 참 그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간의 그 판단 사고를 수학의 범주로 포함시켰어요. 그 집합과 명제라는 걸 만들어서 인간의 판단 사고와 연계시킴으로써 그런 것들을 수학의 범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당대에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당대 수학자들이 야, 그게 무슨 수학이냐? 아, 그거는 수학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정신병원에서 쓸쓸한 생을 마쳤는데요. 이 사람이 집합과 명제를 만들어서 결국 컴퓨터 논리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개발된 거예요. 이 사람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컴퓨터의 논리에 기반이 되는 수학을 만드는 거죠. 그럼 집합이란 건 뭐냐? 집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자의 집합, 이건 집합이 아니죠. 원소가 정확하지 않는 건 집합이 아닙니다. 예. 키가 180 이상인 남자들의 집합, 이런 것들은 집합이죠. 정확하게 원소를 규명한 게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자들의 키가 180 이상인 남자들의 집합, 이건 집합입니다. 명제는 뭐냐? 명제는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그 칸토르라는 사람이 그 수학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가 명제를 한번 볼까요? 그럼 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은 자연수이다. 이건 명제죠. 그죠?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7은 자연수니까. 7은 3보다 크다. 이것도 참이죠. 네. 명제예요, 똑같이. 그리고 참이에요. 7은 자연수이고 7보다 크다. 7은 자연수이고 9보다 크다. 7은 자연수지만 9보다 크지 않죠. 얘도 명제예요. 그렇지만은 얘는 거짓입니다. 자, 얘 이고 그러면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이거나 그러면 두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도 됩니다. 자, 7은 자연수이거나 맞죠? 9보다 크다. 얘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이죠. 얘는 얘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이죠. 그래서 이거나 돼 있으면 얘는 전체적으로 거짓이 됩니다. 아, 참이 됩니다. 이거나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죠. 얘는 7은 자연수이고 9보다 크다.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인데 이거로 돼 있으니까 엔드 조건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 됩니다. 둘 다 참이어야 참이죠. 이거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디지털 논리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얘기할 겁니다. 그걸 뭐 true라고도 얘기하고 false라고도 얘기해요. 참이면 5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을 얘기합니다. 1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1이라고 설명하면 이건 5볼트구나. 아, 이건 true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볼트를 high라고도 얘기하죠. 1을 high라고도 얘기합니다. 0이다 그러면 아, 이건 거짓이구나. 0볼트구나. 아, 이건 low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디지털 논리회로는 0 아니면 1 가지고 하죠. 1이 5볼트란 얘기죠. 그리고 0이 0볼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true란 얘기고 참이란 얘기고 얘가 false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이론을 배워 나가면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 그 이론이 맞나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오아 게이트라든지 엔드 게이트라든지 낫 게이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 낫 게이트도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건데 뭐 일일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이런 엔드 게이트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좀 틀립니다.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론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C 언어를 강의를 하는데요. C 언어. 뭐 C 언어 이론은 간단해요. 이렇게 뭐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손으로 쳐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손으로 쳐보지 않고 손으로 익히지 않고 실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짤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라도 공학에서는 가장 간단한 거라도 직접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득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회로를 설계한다던가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자,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거나 뭘 사용하거나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거나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거나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자죠. 네. 자, 저항 이렇게 생겼죠. 우리 많이 봤죠? 저항 처음 보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진 않죠. 저항 많이 봤죠. 우리 뭐 전기 전자 쪽에서 뭐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저항들을 몇 번은 봤을 겁니다. 저항의 기호는 이거죠. 저항의 물리적인 개념은 뭡니까? 이 전기가 흐르는데 이렇게 뭐 전기가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이런 저항을 줘서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저항이죠. 그죠? 네, 이게 저항입니다. 네, 그런 게 이 저항입니다. 자, 저항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D로 돼 있어요. D로 돼 있어 가지고 자, 요 D로 돼 있어서 어, 첫 번째 D, 두 번째 D, 그죠? 세 번째 D는 10의 몇 승, 그리고 요건 5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D, 자, 첫 번째 D 뭐죠? 5. 초록이죠, 초록. 초록이면 5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회색이면 8이에요. 그 다음에 노랑이면 4예요, 4. 4면 어떻게 돼? 얘는 10의 몇 승이냐 그거예요. 10의 4승이면 만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금색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8, 자, 58 곱하기 노랑이 10의 4승이니까 10의 4승. 그죠? 10의 4승. 그러면 580kΩ이란 얘기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5%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했습니다. 색띠를 요 그 첫째 수, 둘째 수, 셋째 수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이건 뭐 대부분 외우고 있는 게 좋죠, 그죠? 저는 뭐 흑갈적, 주황, 녹청자, 회백 뭐 이렇게 외우는데 자, 첫째 수가 검정, 갈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회색, 흰색이죠. 첫 번째 띠, 요 첫째 수는 첫 번째 띠죠. 둘째 수는 두 번째 띠. 자, 셋째 수는 세 번째 띠. 10의 몇 승이냐 그거죠. 금색은 네 번째 띠에서 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은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띠, 자, 초록 5죠, 5. 그죠? 두 번째 띠 회색 8이죠. 그다음에 10의 4승. 그리고 5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580kΩ. 5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저항은 우리가 뭐 디지털 논리 회로나 아날로그 회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자이기 때문에 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 뭐 예를 들어서 4.7K 찾아와라, 뭐 5.8K 찾아와라 그랬을 때 딱 눈으로 보고 테스트하기로 일일이 찍어보지 않고 눈으로 보고 저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가 실험하게 될 IC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는 인테그레이티드 서키트, 집적 회로란 얘기죠. 네, 우리가 뭐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죠.
자, IC 종류는 TTL 시리즈가 있고 CMOS 시리즈가 있고 LV CMOS 시리즈가 있어요. 자, 그 TTL은 뭐 74LS, 74AS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74F, 뭐 54는 군용이고, 그죠? 또는 뭐 LS나 뭐 AS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그냥 74하고 08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 CMOS 타입은 40 시리즈나 140 시리즈를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또 74 시리즈도 CMOS 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74HC 뭐 08, 08이면 08, 뭐 74AC, 74HCT 뭐 이렇게 74 시리즈도 CMOS 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LV CMOS 타입이 있죠. 자, CMOS 타입의 장점은 입력 전류가 작아서 회로 설계 시 팬아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팬아웃이 뭐라 그랬죠? 여기서 뭐 이렇게 있으면 이 IC에서 나오는 이 출력핀에 몇 개의 이 IC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팬아웃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건 뭐 4개를 연결할 수 있다. 4개까지 이 출력핀의 전류가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럼 팬아웃이 4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CMOS 타입은 이 입력 전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시 팬아웃을 이렇게 몇 개까지 연결해야 된다 이런 걸 머릿속에 안 두고 그냥 적당히 설계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또 TTL은 그러면 TTL의 장점이 있어요. TTL은 출력 전류가 CMOS에 비해서 2배 전류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출력 전류를 많이 사용할 때 TTL을 많이 사용하고 잡음 구간에 강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이하고 로를 TTL에서 이제 논리죠. 하이하고 로를 이제 구분하는 이거 이상이면 하이. 뭐 이게 0볼트고 이게 5볼트. 그죠? 이게 5볼트일 때 이게 이상이면 하이. 이게 이하면 로. 여기는 이제 뭐 그 하이도 로도 아닌 구간이죠. 그죠? 시모스는 이럴 때 이런 구간에서 잡음을 많이 타는데 TTL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음 구간에 강하다. 이런 얘기죠.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TTL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74LS죠. LS 시리즈. 예를 들어 7408이면 74LS08. 뭐 시모스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74HC. 대표적인 게 HC죠. 74HC08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IC 그 번호를 보면 그래서 LS라는 건 그 로우 파워 쇼키트란 얘기예요. 이게 뭐 IC 설계하는 기법인데 뭐 그냥 파워가 적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HC면 어떻게 돼요? 하이 스피드, 그죠? 하이 스피드 CMOS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TTL 타입하고 이 CMOS 타입은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전압 차이,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얼마만큼 많이 사용되느냐 이런 차이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CMOS 타입의 HCT는 무슨 얘기냐면 CMOS 타입이면서 하이와 로를 TTL 레벨로 맞춘 IC예요. 그래서 우리가 74 LS08 자,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는데 LS08 엔드 게이트. 자, 이거 대신 74 HC08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CMOS 타입으로 이 TTL을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HC하고 HCT입니다. 자, 이제부터 논리 게이트를 배워가면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모든 걸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증명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앞에서 이거 했죠, 우리가. 논리 상태가 0이면 false라 그랬죠. false. 그죠? 거짓. 그죠? false고 정기적인 신호는 꺼져 있는 거고 스위치 상태는 오프고 전압 레벨은 0볼트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로우 레벨. 이건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논리 상태가 1이면 이건 true죠. 그죠? true라고 얘기했어요. true.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가 켜져 있는 거고 스위치 상태는 on. 전압 레벨 상태는 5볼트죠. 그죠? 이거는 하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기억나시죠? 요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두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본 논리 게이트죠.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죠. 자, AND 게이트는 우리가 논리 고비라고 얘기도 합니다. OR 게이트는 논리 합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NOT 게이트는 논리 부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처음에 해보겠는데요. 실험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디지털 논리 회로 장치를 한번 열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논리회로 실습 장치의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뚜껑 부분에 브레드보드가 있고 그 아래 주머니에는 점퍼 케이블, USB 케이블, 전원 케이블, 그 다음에 4비트 컴퍼레이터와 BCD2 데시말 디코더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장비 쪽에 와보면 위쪽 부분에 실험을 할 때 사용할 다양한 게이트들과 플립플롭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장비의 좌측에는 딥 스위치, 그다음에 슬라이드 스위치, 버튼 스위치, 파형을 발생하는 웨이브폼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DAQ의 입력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7 세그먼트가 2개 있고 그 아래에는 LED가 16개가 있고 DAQ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USB 단자가 있고 그 옆에는 전원을 제어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는 DAQ 출력을 받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장비 위쪽에는 풀업 저항 16개가 있고 아래쪽에는 풀다운 저항 16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논리회로 실습 장치의 구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